안녕하세요. 당신의 게임을 채우는 네모난 조각, 네모난 게임 시선입니다. 오늘은 플스 썸머 세일 몰아보기를 준비해봤습니다. 과연 어떤 게임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리터널 개발사 하우스마크의 신작 SF 로그라이크 액션 사로스입니다. 죽음을 반복할 때마다 세계와 능력이 변화하는 구조가 핵심입니다. 특징은 빠른 슈팅 액션과 근접 전투를 결합한 전투 시스템입니다. 매번 달라지는 필드와 성장 요소로 반복 플레이의 재미를 높였습니다. 스토리는 단독 작품이라 시리즈를 몰라도 바로 즐길 수 있습니다. 유저 평가는 화려한 액션과 강렬한 연출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장점은 빠른 전투와 높은 몰입감의 액션입니다. 단점은 높은 난이도와 반복 플레이 구조가 호불호를 탈 수 있습니다. 리터널이나 로그라이크 액션을 좋아하는 유저에게 추천됩니다. 하우스마크 특유의 탄막 슈팅 감성을 로그라이크 구조에 섞은 PSO 대표 액션 게임입니다. 죽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구조인데 무기 랜덤 드랍과 맵 변화 때문에 반복 플레이 중독성이 강한 편입니다. 특징은 빠른 이동 액션과 탄막 회피 중심 전투입니다. 듀얼센스 진동과 적응형 트리거 활용도도 높은 편입니다. 유저 평점은 높은 편이고 조작감과 전투 완성도는 매우 좋은 평가입니다. PSO 기준 성능은 60프레임 기반으로 매우 안정적이고 로딩도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온라인 요소는 협동 플레이입니다. 최대 2인 온라인 코옵 지원이고 진행 중인 루프를 함께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강한 타격감과 몰입감 높은 전투 템포입니다. 단점은 로그라이크 반복 구조 호불호와 난이도가 꽤 높은 편이라는 점입니다. 하드코어 액션 좋아하는 유저에게 추천됩니다. 몬스터를 포획하고 함께 살아가는 오픈월드 생존 게임 패럴드입니다. 패를 수집하고 육성하며 탐험과 건설, 전투를 즐기는 구조가 핵심입니다. 특징은 몬스터를 전투뿐 아니라 농사와 공장 운영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식 출시와 함께 스토리 콘텐츠가 확장됐고 맵과 신규 패, 성장 시스템도 대폭 추가됐습니다. 스토리는 단독 작품이라 시리즈를 몰라도 바로 즐길 수 있습니다. 유저 평가는 자유도 높은 생존 플레이와 펠 수집 및 육성 시스템이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장점은 높은 자유도와 수집, 생존, 자동화 요소를 모두 즐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생존 게임 특성상 반복적인 자원 수집이 다소 많을 수 있습니다. 포켓몬 스타일 몬스터 수집과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좋아하는 유저에게 추천됩니다. 고스트 오브 스시마 세계관을 확장한 스토리 중심 사무라이 액션 신작 고스트 오브 요테이입니다. 고스트 오브 스시마와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지만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독립적인 스토리 구조의 작품입니다. 새로운 인물과 지역을 중심으로 사무라이 서사를 다시 풀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과 특징은 전작의 검술 전투와 은신 기반 액션을 계승하면서 차세대 콘솔에 맞춘 연출과 몰입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둔 점입니다. 전작을 몰라도 이해하는 데 문제는 없는 구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전작의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이야기와 전투 개선이 돋보인다는 반응과 함께 사무라이 액션의 몰입감이 뛰어나다는 평가가 많아요. 장점은 정교해진 검술 전투와 세계관을 몰라도 이해 가능한 스토리 구조, 그리고 높은 연출 완성도입니다. 단점은 전작과 플레이 감각이 크게 다르지 않아 신선함을 기대한 유저에게는 다소 익숙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레온과 그레이스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바이오하자드 레퀴엠입니다. 기존 리메이크 스타일 액션에 심리 공포와 추적 연출 비중을 더한 구조가 핵심이고 어두운 수사 분위기와 생존 공포 연출이 강화됐습니다. 특징은 좁은 공간 압박감과 자원 관리 중심 생존 플레이입니다. 최근 아리 엔진 특유의 사실적인 연출도 강한 편입니다. 유저 평점은 매우 높은 편이고 분위기 연출과 스토리 몰입감 평가가 특히 좋습니다. PSO 기준 성능은 퍼포먼스 모드 기준 안정적인 60프레임이고 듀얼센스 활용도도 좋은 편입니다. 장점은 강한 공포 분위기와 몰입감 높은 스토리 연출입니다. 단점은 액션보다 탐색과 긴장감 비중이 높아서 빠른 슈팅 액션 기대하면 호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스토리 중심 공포 게임 좋아하는 유저에게 추천됩니다. 우주 공간에 고립된 채 시작되는 생존의 공포 데드 스페이스입니다. 이 에디션은 데드 스페이스 리메이크 본편을 중심으로 추가 디지털 콘텐츠가 함께 포함된 구성입니다. 폐쇄된 우주선 내부를 탐색하고 사지를 절단하는 전투 방식으로 괴물에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며 조명과 사운드를 활용한 연출로 긴장감의 끈을 놓을 수 없죠. 리메이크 버전은 무중단 맵 구조와 개선된 조작 체계를 적용해 원작보다 몰입감 있는 플레이 흐름을 제공합니다. 비주얼과 사운드 디자인 완성도가 뛰어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며 공포 연출의 강도가 높아 가벼운 분위기에 플레이를 원하는 경우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우주 배경의 서바이벌 호러와 강한 몰입형 싱글 플레이 경험을 원하는 분께 추천합니다.
자유롭게 달리는 재미를 가장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오픈월드 레이싱 게임 포르자 호라이즌 5입니다. 멕시코 전역을 무대로 레이스와 탐험을 동시에 즐기는 오픈월드 레이싱 게임입니다. 정해진 트랙뿐 아니라 맵 전체를 자유롭게 달리는 구조가 핵심입니다. 핵심과 특징은 레이싱과 축제를 결합한 플레이 흐름입니다. 정밀한 주행 감각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난이도 조절이 유연해 아케이드처럼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픽과 사운드, 주행 감각 모두 최고 수준이며 레이싱 게임 중 접근성이 가장 뛰어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장점은 압도적인 비주얼과 자유로운 오픈월드 주행, 그리고 부담없는 레이싱 구조입니다. 단점은 스토리 서사가 약해 목표 의식이 흐릿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대표 마스코트가 주인공이 된 완성도 높은 패밀리 액션 게임 아스트로봇입니다. 아스트로봇은 플스5 전용으로 제작된 3D 플랫폼 액션 게임으로 스테이지를 탐험하며 점프 액션 퍼즐을 해결하는 구조입니다. 아스트로 플레이룸을 기반으로 볼륨과 완성도를 크게 확장한 작품이죠. 핵심은 직관적인 조작과 밀도 높은 레벨 디자인입니다. 각 스테이지마다 새로운 기믹과 연출이 이어지며 듀얼센스 진동과 트리거 활용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플랫폼 액션 장르 중에서도 최근 몇 년간 가장 완성도가 높다는 반응이 많고 연령대와 상관없이 만족도가 높은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장점은 조작 스트레스 없는 설계와 창의적인 스테이지 구성, 그리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안정적인 난이도입니다. 단점은 높은 난이도의 액션을 기대하면 다소 쉬운 편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게임 조작의 기본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고 플스5 액션 게임의 재미를 부담 없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플스 입문자에게도 추천합니다. 엘든 링 세계를 재구성한 로그라이크 액션 엘든 링 밤의 통치자입니다. 밤의 세계에서 살아남으며 반복 도전을 이어가는 구조입니다. 소울라이크 전투에 로그라이크 진행이 결합된 방식입니다. 매번 달라지는 상황 속에서 빌드와 판단이 핵심입니다. 유저 평가는 전투 완성도와 새로운 구조 시도에서 긍정적입니다. 엘든 링 기반 시스템을 다르게 풀어낸 점도 호평 요소입니다. 온라인은 협동 플레이를 지원하며 크로스 플랫폼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장점은 익숙한 전투 완성도와 새로운 로그라이크 구조입니다. 단점은 반복 구조와 호불호 갈리는 설계입니다. 엘든 링 전투를 색다르게 즐기고 싶은 협동 중심 유저에게 추천됩니다. 거대한 자연 속에서 시작되는 사냥, 환경과 몬스터가 동시에 움직이는 필드에서 싸우는 헌팅 액션 게임 몬스터 헌터 와일즈입니다. 광활하게 이어진 필드를 무대로 사냥과 탐색이 끊김없이 진행되는 구조가 특징이에요. 날씨와 지형이 실시간으로 변화하면서 몬스터의 행동과 전투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플레이어는 환경에 맞춰 움직임과 전략을 바꿀 수 있어요. 전투는 시리즈 전통의 손맛을 유지하면서도 위치 선정과 상황 판단의 비중이 더 커졌고 한 번의 선택이 전투 흐름이 중요해요. 온라인 요소는 최대 4명이서 즐길 수 있으며 필드에서 바로 다른 플레이어가 합류하는 형태입니다. 단순히 몬스터를 쓰러뜨리는 게임이라기보다는 환경과 함께 싸우는 수력 경험을 강조한 작품입니다.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와 리버스를 한 번에 묶은 합본 패키지입니다. 리메이크 파트 1과 오픈월드 규모로 확장된 리버스를 순서대로 바로 이어서 플레이할 수 있는 게 핵심입니다. 특징은 실시간 액션과 ATB 턴 시스템을 섞은 전투고 캐릭터 교체와 스킬 연계 비중이 높습니다. 리버스는 지역 탐험과 미니게임 볼륨도 크게 늘어난 편입니다. 스토리는 완전히 이어집니다. 리버스가 리메이크 직후 이야기를 이어봤기 때문에 처음이면 리메이크부터 하는 게 사실상 필수입니다. 유저 평가는 매우 좋은 편이고 특히 캐릭터 연출과 OST 전투 완성도 평가가 높습니다. PSO 기준 성능은 리메이크 인터그레이드는 거의 안정적인 60프레임이고 리버스는 퍼포먼스 모드 기준 60프레임 중심입니다. 다만 초기엔 화면 흐림 이슈 지적이 조금 있었습니다. 장점은 압도적인 연출과 캐릭터 서사 몰입감입니다. 단점은 미니게임 비중이 호불호가 있고 원작과 다른 전개 때문에 팬들 사이 의견이 갈리는 편입니다. JRPG 스토리 중심 게임과 파판7 세계관 좋아하는 유저에게 추천됩니다. 프랑스 벨 에포크 감성을 담은 턴제 기반 스토리 중심 RPG 클레르 옵스키르 33원 정대입니다. 정체불명의 존재 페인터를 막기 위해 매년 사라지는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려는 원정대의 이야기를 그린 스토리 중심 RPG입니다. 턴제 전투를 기반으로 이야기와 세계관에 집중하는 구조가 핵심입니다. 핵심과 특징은 전통적인 턴제 전투의 타이밍 요소를 결합한 시스템입니다. 공격과 방어에 직접 개입하는 방식으로 전투의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스토리 몰입을 끊지 않도록 설계됐습니다. 세계관과 분위기가 매우 독특하고 스토리 중심 RPG를 좋아하는 유저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장점은 개성 강한 세계관과 음악, 그리고 전투와 연출의 조화입니다. 단점은 전투 템포가 느리게 느껴질 수 있고 턴제 전투에 익숙하지 않으면 초반 적응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한 남자의 인생을 그린 액션 어드벤처 용과 같이 극3입니다. 기존 시리즈 캐릭터를 기반으로 범죄 조직과 인간관계를 다루는 서사 중심 구조가 핵심입니다. 특징은 드라마형 스토리 연출 강화, 그리고 근접 액션과 선택형 진행 요소 결합입니다. 플스5 일반 기기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60프레임을 지원하여 원활하게 즐길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장점은 강한 스토리 몰입감과 캐릭터 중심 전개입니다. 단점은 전투 반복감과 시리즈 경험 여부에 따른 진입 장벽입니다. 스토리 중심 액션과 용과 같이 시리즈 좋아하는 유저에게 추천됩니다. 중세 판타지 세계를 배경으로 한 스토리 중심 JRPG 메타포 리판타지오입니다. 페르소나 제작진이 참여한 신규 IP 작품입니다. 왕의 부재 이후 혼란에 빠진 세계에서 차기 왕을 둘러싼 여정이 전개됩니다. 턴제 전투를 기반으로 직업 개념을 확장한 아키타입 시스템이 핵심입니다. 아키타입 조합에 따라 전투 스타일과 전략이 크게 달라집니다. 탐험과 전투가 자연스럽게 연결된 필드 중심 진행 구조를 사용합니다. 유저 평가는 세계관 설정과 스토리 밀도에 대한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반면 전투 템포가 다소 느리게 느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장점은 페르소나 감성을 계승한 완성도 높은 세계관과 서사입니다. 단점은 전통 JRPG 구조에 익숙하지 않으면 진입 장벽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스토리 중심 RPG를 선호하거나 페르소나 제작진의 신작을 기다린 유저에게 추천됩니다. 일본을 배경으로 공포의 방향을 새롭게 잡은 스토리 중심 호러 게임 사일런트 힐 F입니다. 1960년대 일본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정체불명의 현상에 휘말린 인물의 이야기를 그린 스토리 중심 호러 어드벤처입니다. 기존 시리즈와는 다른 일본식 공포와 심리 연출이 핵심입니다. 핵심과 특징은 직접적인 점프 스케어보다 분위기와 상징으로 압박하는 공포 연출입니다. 시각적 불쾌감과 서서히 쌓이는 긴장감으로 플레이어의 심리를 흔드는 구조입니다. 기존 사일런트 힐과 결이 다르지만 새로운 방향성에 대한 기대와 독특한 분위기가 강한 인상을 남긴다는 반응이 많아요. 장점은 일본 배경에서 오는 신선한 공포와 강렬한 비주얼 연출입니다. 단점은 공포 수위가 높아 호러 장르에 익숙하지 않으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류가 외계 생명체 네이티브에게 패배한 이후 폐허가 된 지구에서 인류의 흔적을 되찾는 이야기를 그린 스텔라 블레이드입니다. 근접 전투에 집중한 싱글 액션 게임으로 패링과 타이밍 회피를 중심으로 한 전투 리듬이 핵심이고 적 패턴을 읽고 순간 판단을 요구하는 구조가 특징입니다. 전투 밀도가 높아 긴장감을 놓을 수 없게 만들죠. 조작 반응이 빠르고 전투 손맛이 확실한 점과 연출 및 캐릭터 디자인이 명확한 강점이에요. 반면 전투 구조가 반복적으로 느껴질 수 있고 스토리 전달 방식이 다소 추상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패링 중심의 액션을 선호하고 집중도 높은 싱글 액션 게임을 찾는 플레이어에게 추천해요. 공격적인 전투 흐름을 전면에 내세운 철권8입니다. 얼리얼 엔진 5 기반 그래픽과 히트 시스템 중심의 공격 강화가 핵심이에요. 연속 압박과 카운터 싸움이 강조돼 전투 템포가 이전보다 빨라졌습니다. 유저 평가는 타격감과 연출은 호평이지만 밸런스와 러닝 커브는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온라인 매칭은 랭크와 캐주얼 중심이며 크로스 플레이를 지원합니다. 장점은 공격적인 시스템 덕분에 대전이 빠르게 전개된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시간대에 따라 매칭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실력 차이가 큰 상대와 잡힐 수 있다는 점이에요. 대전 격투를 즐기고 온라인 대결 중심 플레이를 원하는 분께 추천합니다. 거대한 오픈월드 사이버펑크 RPG 사이버펑크 2077입니다. 스토리 중심 싱글 RPG 구조로 선택과 빌드에 따라 플레이가 크게 달라집니다. 초기 혹평 이후 대규모 업데이트로 현재는 평가가 크게 회복된 상태입니다. 장점은 몰입도 높은 스토리와 자유도 높은 캐릭터 빌드입니다. 단점은 일부 버그 잔존과 콘솔 간 성능 차이입니다. 싱글 RPG와 스토리 몰입을 원하는 유저에게 추천됩니다. 번지의 신작 리부트 PVP 중심 슈팅 게임 마라톤입니다. SF 세계관에서 팀 기반 전투를 중심으로 루트 수집과 생존 요소가 결합된 구조가 핵심입니다. 특징은 익스트랙션 슈터 구조, 그리고 고위험 고보상 루팅 시스템입니다. 온라인 전용 게임 구조로 아직은 크로스 플랫폼 매칭이 미지원이지만 추후 지원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장점은 긴장감 높은 PVP와 루팅 중심 플레이의 몰입감입니다. 단점은 반복 파밍 구조와 PVP 스트레스 요소입니다. FPS 경쟁과 생존형 슈터 좋아하는 유저에게 추천됩니다.
오픈월드에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슬로우 라이프 RPG, 판타지 라이프 아이 빙글빙글 용과 시간을 훔치는 소녀입니다. 전투와 채집, 제작 등 14가지 라이프를 자유롭게 즐기는 구조가 핵심입니다.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섬을 성장시키는 시스템이 특징입니다. 혼자서도 즐길 수 있고 친구와 함께 모험하는 재미도 담았습니다. 유저 평가는 자유도 높은 플레이와 생활 콘텐츠 완성도가 좋다는 반응입니다. 온라인은 최대 4인 협력을 지원하며 크로스 플랫폼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닌텐도 스위치 1에서는 30프레임으로 즐길 수 있으며 닌텐도 스위치 2에서는 60프레임으로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장점은 다양한 생활 콘텐츠와 높은 자유도입니다. 단점은 반복적인 파밍과 초반 진행 속도가 느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생활형 RPG와 힐링 게임을 좋아하는 유저에게 추천됩니다. 서부 개척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레드데드 리뎀션입니다. 무법자 존 마스턴의 과거를 따라가는 스토리 중심 전개가 핵심입니다. 총기전과 말 이동을 중심으로 현실적인 서부국 플레이 흐름을 보여줍니다. 미션과 자유 탐험을 오가는 전통적인 오픈월드 구조입니다. 유저 평가는 스토리 몰입감과 세계관 완성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장점은 서부국 분위기를 살린 강한 스토리 서사입니다. 단점은 현대 기준으로 느린 템포와 조작 방식입니다. 스토리 중심 오픈월드를 좋아하거나 서부국 감성을 선호하는 유저에게 추천됩니다. 다크 판타지 소울라이크의 대형 작품 로드 오브 더 폴른입니다. 산자의 세계와 죽은 자의 세계를 오가며 타락한 신 아디르를 막는 여정을 그립니다. 두 개의 세계를 넘나드는 탐험과 소울라이크 전투가 핵심입니다. 램프를 이용해 숨겨진 길을 찾고 사망 후에도 엄브럴 세계에서 계속 싸울 수 있습니다. 유저 평가는 분위기와 그래픽, 보스 디자인은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협동 플레이와 방대한 맵 구조가 강점으로 꼽힙니다. 메타크리틱 점수가 낮은 이유로는 출시 초기 심각한 최적화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프레임 드랍과 스터터링, 불안정한 온라인 연결도 비판받았습니다. 또한 적 배치가 과도하게 많고 후반부 밸런스 문제가 있다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다만 수십 차례 업데이트를 통해 현재는 출시 당시보다 완성도가 크게 개선됐습니다. 온라인은 최대 2인 협동 플레이와 PVP 침입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크로스 플레이도 지원해 다른 플랫폼 유저와 함께 플레이 가능합니다. 장점은 뛰어난 다크 판타지 분위기와 독창적인 이중 세계 시스템입니다. 단점은 여전히 남아있는 최적화 문제와 호불호가 갈리는 적 배치입니다. 엘든 링이나 다크 소울 스타일의 소울라이크를 좋아하는 유저에게 추천됩니다. 시간을 넘나드는 신작 턴제 RPG 디지몬 스토리타임 스트레인저입니다. 현실 세계와 디지털 월드를 오가며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는 구조입니다. 턴제 전투 기반의 디지몬 수집과 진화 루트 관리가 핵심입니다. 속성 상성과 스킬 조합이 전투 전략의 중심이 됩니다. 유저 평가는 스토리 연출과 디지몬 수집 완성도에 대해 긍정적입니다. 반면 전투 템포와 그래픽 표현은 아쉽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플스5 기준 퍼포먼스 모드는 60프레임, 해상도 모드는 30프레임으로 구동된다고 합니다. 장점은 다양한 진화 루트와 팬층을 겨냥한 세계관 전개입니다. 단점은 반복 육성 구간과 연출 퀄리티의 편차입니다. 디지몬 팬이거나 수집형 턴제 RPG를 선호하는 유저에게 추천됩니다. 하와이를 무대로 카스가 이치방과 키류 카즈마의 이야기가 교차하는 시리즈 최대 규모의 RPG 용과 같이 팔입니다. 턴제 전투를 기반으로 한 배틀 구조에 직업 시스템과 파티 조합이 더해져 전략적인 전투 비중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하와이와 요코하마를 오가는 대형 맵과 풍부한 서브 콘텐츠 덕분에 플레이 분량과 볼륨감이 매우 큰 편입니다. 유머와 감동이 공존하는 스토리 전개와 캐릭터 서사 완성도가 높은 점은 시리즈 특유의 강점으로 꼽힙니다. 반면 컷신과 대사 비중이 많아 전개 속도가 느리게 느껴질 수 있고 턴제 전투에 익숙하지 않다면 초반 적응이 필요합니다. 스토리 중심 RPG를 좋아하고 캐릭터와 세계관에 깊이 몰입하는 플레이를 선호하는 분께 특히 잘 맞는 작품입니다. 폐허가 된 도시에서 시작되는 생존, 익숙한 공포를 현대적으로 다시 만든 바이오하자드 리메이크 트릴로지입니다. 이번들은 바이오하자드 리메이크 시리즈세 작품을 한 번에 담은 구성으로 바이오하자드 리투, 리3, 리4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리2는 제한된 공간에서의 탐색과 긴장감 있는 공포 연출이 중심이고 리3는 템포가 빠른 액션과 추격전 위주의 전개가 특징이죠. 리4는 어깨 너머 시점 액션을 기반으로 전투 완성도가 가장 높은 작품입니다. 세 작품 모두 RE 엔진 기반으로 그래픽과 조작이 현대화되어 있어요. 각기 다른 성향의 리메이크를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며 공포부터 액션까지 시리즈의 변화 흐름을 정리해서 즐기기에 좋은 구성입니다.
소환수의 힘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피로 이어진 운명에 맞서는 다크 판타지 액션 RPG 파이널 판타지 16입니다. 크리스탈과 소환수가 국가의 힘이 되는 세계에서 주인공 클라이브의 복수와 비극적인 서사가 중심이 됩니다. 턴제에서 벗어나 실시간 액션 전투로 완전히 전환된 작품이며 콤보와 회피 중심의 전투 템포가 특징입니다. 특히 소환수 간의 대규모 전투는 연출과 스케일에서 시리즈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습니다. 유저 평가는 스토리 몰입감과 연출 완성도는 매우 뛰어나다는 반응이 많고 액션 전투의 직관성도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반면 RPG 요소의 깊이는 기존 파이널 판타지 팬 기준으로는 아쉽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장점은 압도적인 연출과 음악, 영화처럼 전개되는 스토리와 소환수 전투의 스케일입니다. 단점은 선형적인 진행 구조, 사이드 콘텐츠와 성장 요소의 반복감입니다. 스토리 중심의 액션 RPG를 좋아하는 분, 화려한 연출과 몰입감 있는 싱글 경험을 원하는 분께 추천합니다. 연결과 이동의 의미를 한층 확장한 스토리 중심 어드벤처 데스 스트랜딩 2입니다. 전작 이후의 세계를 배경으로 샘의 새로운 여정을 그린 스토리 중심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전투보다 이동과 선택을 중심으로 세계를 다시 잇는 구조가 핵심입니다. 핵심과 특징은 전작보다 확장된 이동 시스템과 환경 변화입니다. 지형과 날씨 위험 요소가 다양해졌고 장비 선택과 루트 판단의 중요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여전히 호불호는 갈리지만 세계관 몰입도와 연출 완성도는 확실히 강화됐다는 반응이 많아요. 플스5 일반 기기 기준으로 품질 모드에서는 최대 30프레임까지 지원하며 퍼포먼스 모드에서는 그래픽 수준이 소폭 떨어지지만 부드러운 60프레임으로 플레이를 즐길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장점은 독창적인 게임 구조와 강한 메시지를 담은 스토리, 그리고 압도적인 분위기 연출입니다. 단점은 전투 비중이 낮고 진행 템포가 느리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흡혈귀 전사가 싸우는 소울라이크 액션 RPG 코드 베인2입니다. 버디와 함께 탐험하며 적과 전투를 이어가는 구조입니다. 근접 전투와 스킬 기반 액션이 핵심입니다. 동료와 협력하는 버디 시스템이 특징입니다. 유저 평가는 캐릭터 커스터마이즈와 애니 스타일 연출에서 긍정적입니다. 평가가 낮은 이유는 레벨 디자인과 전투 반복성 때문입니다. 맵 구조가 단조롭고 적 패턴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구간 난이도 밸런스도 불균형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스팀덱에서는 지원되지 않는 등급이라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장점은 캐릭터 커스터마이즈와 협동 기반 전투입니다. 단점은 반복 구조와 레벨 디자인 완성도입니다. 애니 스타일 소울라이크를 좋아하는 협동 중심 유저에게 추천됩니다. 요괴가 뒤섞인 전국시대를 배경으로 한 하드코어 액션 RPG 인왕3입니다. 닌자 가이덴 개발팀이 만든 소울라이크 스타일 액션 RPG 시리즈 최신작입니다. 정교한 스태미나 관리와 자세 전환 기반 근접 전투가 핵심으로 요괴 능력과 무기 스타일을 조합해 다양한 전투 빌드를 구성할 수 있어요. 유저 평가는 높은 전투 완성도와 도전적인 난이도에 대해 긍정적인 편입니다. PSO 기준 60프레임 중심으로 구동된다고 합니다. 온라인 협력 플레이를 지원하고 매칭 기반 협동 콘텐츠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크로스 플랫폼 매칭은 불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장점은 깊이 있는 전투 시스템과 높은 리플레이 가치입니다. 단점은 난이도가 높은 편이라 초보자 진입 장벽이 있다는 점입니다. 소울라이크 액션을 선호하는 유저에게 추천됩니다. 현대전을 배경으로 한 대규모 전장을 중심에 둔 FPS 배틀필드 6입니다. 보병과 차량이 동시에 맞물리는 배틀필드 특유의 전장 구조가 핵심입니다. 맵 전반에 적용된 환경 파괴와 전황 변화가 플레이 흐름에 영향을 줍니다. 분대 단위 협력과 역할 분담이 중요한 팀플레이 중심 설계입니다. 유저 평가는 전장 스케일과 연출은 호평이지만 밸런스와 매칭 품질에 대한 의견은 엇갈립니다. 플스5 기준 성능은 60프레임 위주로 안정적인 편입니다. 대규모 전투 상황에서도 체감 프레임 저하는 제한적인 편입니다. 온라인 전용 구조이며 크로스 플랫폼 플레이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장점은 대규모 전투에서 나오는 전장 몰입감입니다. 단점은 맵 규모에 따라 플레이 밀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배틀필드 시리즈 팬이거나 대규모 멀티 FPS를 선호하는 유저에게 추천됩니다. 기계 전투의 손맛을 전면에 내세운 메카 액션 게임 아머드 코어 6 루비콘의 화염입니다. 부품 조합을 통해 기체를 설계하는 커스터마이즈가 핵심 구조입니다. 부스트 이동과 사격 판단이 맞물리는 고속 3D 전투 중심 플레이입니다. 임무 설계가 공격적으로 구성돼 순간 위치 선정이 전투를 좌우합니다. 무기와 프레임 선택에 따라 플레이 감각이 크게 달라집니다. 유저 평가는 조작 손맛과 메카 전투 완성도에 대한 반응이 좋습니다. 반면 높은 난이도와 설명 부족은 진입 장벽으로 지적됩니다. 플스5 기준 성능은 60프레임으로 비교적 안정적이며 전투 중 프레임 변동은 크게 체감되지 않는 편입니다. 온라인 요소로는 1대1과 팀 기반 대전을 지원합니다. 메카 전투와 고난도 액션을 선호하는 유저에게 추천됩니다.
고딕 호러 분위기의 다크 판타지 액션을 담은 블러드본입니다. 야남의 도시를 배경으로 공격 중심 전투와 빠른 회피가 핵심인 소울라이크 작품입니다. 방패 대신 적극적인 공격과 리스크를 감수하는 전투 설계가 특징입니다. 온라인 요소는 협력 플레이와 침입 형태로 존재하며 다른 유저와의 공투와 가 가능합니다. 유저 평가는 분위기와 전투 설계는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초반 난이도는 진입 장벽으로 언급됩니다. 장점은 독보적인 세계관과 공격적인 전투 템포입니다. 단점은 높은 난이도와 불친절한 시스템 설명입니다. 도전적인 액션과 소울라이크 장르를 선호하는 분께 추천합니다. 광활한 미국 서부를 배경으로 한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레드데드 리뎀션 2입니다. 무법자아서 모건의 시점을 중심으로 서사 밀도가 높은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총격과 말 이동을 기반으로 한 현실적인 전투와 탐험이 핵심입니다. NPC 상호작용과 랜덤 이벤트가 오픈월드 몰입도를 높여줍니다. 유저 평가는 스토리와 연출 완성도는 압도적으로 호평받고 있습니다. 반면 전투 템포와 조작감은 다소 느리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장점은 오픈월드와 서사가 결합된 압도적인 몰입감입니다. 단점은 느린 진행 템포와 30프레임 제한입니다. 서사 중심 오픈월드를 선호하거나 완성도 높은 싱글 플레이를 원하는 유저에게 추천됩니다. 하와이를 무대로 펼쳐지는 해적 액션 RPG 용과 가치팔 외전 파이러츠 인 하와이입니다. 카스가가 아닌 마지막 고로 중심의 스핀오프 스토리 구조로 진행됩니다. 해적 콘셉트의 신규 전투 스타일과 실시간 액션 기반 배틀이 핵심입니다. 해상 탐험과 선원 관리 요소가 추가되어 기존 시리즈와 다른 흐름을 보여줍니다. 유저 평가는 마지막 중심 전개와 가벼운 분위기에 대해 호평이 많습니다. 반면 본편 대비 스케일이 작고 콘텐츠 분량이 아쉽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플스5 기준 해상도 는 안정적이며 전투 구간은 60프레임을 대부분 유지합니다. 도심 이동과 난전 상황에서도 프레임 드랍은 크게 체감되지 않는 편입니다. 장점은 빠른 전개와 마지막 특유의 광기 어린 연출과 액션 완성도입니다. 단점은 콘텐츠 볼륨과 엔드 콘텐츠의 깊이가 제한적입니다. 용과 같이 세계관을 좋아하거나 가벼운 액션 RPG를 찾는 유저에게 추천됩니다. 고속 액션 헌팅 RPG 몬스터 헌터 라이즈 썬브레이크 세트입니다. 닌자 콘셉트의 기동 액션과 와이어벌레 시스템이 이 작품의 핵심입니다. 빠른 이동과 공중 연계로 기존 시리즈보다 속도가 믿는 전투가 특징입니다. 썬브레이크 확장팩은 난이도와 콘텐츠 볼륨을 대폭 확장한 구성입니다. 무기별 교체 기술과 스킬 빌드 자유도가 높아 플레이 스타일 차이가 큽니다. 유저 평가는 조작감과 템포감에 대한 반응이 특히 긍정적이었고 전통적인 헌팅 감각보다 아케이드적인 속도를 선호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온라인 요소는 협동 사냥 중심으로 구성되며 플랫폼 간 크로스 플레이는 지원하지 않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싱글과 멀티 모두 즐기면서 빠른 템포의 헌팅을 선호하는 분들께 추천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린 다크 판타지 JRPG 테일즈 오브 베르세리아 리마스터입니다. 주인공 벨벳의 복수극을 중심으로 동료들과 모험을 떠나는 구조가 핵심입니다. 실시간 전투와 연계 콤보를 활용한 빠른 액션 전투가 특징입니다. 리마스터 버전에서는 그래픽과 편의성이 개선됐습니다. 유저 평가는 스토리와 캐릭터, 몰입감 높은 전개에서 긍정적입니다. 장점은 뛰어난 스토리와 매력적인 캐릭터들입니다. 단점은 일부 던전 구조가 반복적이고 초반 전개가 다소 느릴 수 있습니다. 스토리 중심 JRPG와 테일즈 시리즈를 좋아하는 유저에게 추천됩니다. 전국 시대 일본을 배경으로 한 하드코어 액션 게임 세키로 섀도우 다이 트와이스입니다. 주군을 구하기 위해 싸우는 닌자 늑대의 이야기를 다루며 싱글 플레이 중심 액션 어드벤처 구조입니다. 패링 중심 검술 전투와 자세 게이지를 활용한 전투 시스템이 핵심입니다. 갈고리를 활용한 수직 이동과 스텔스 접근 방식도 함께 활용됩니다. 유저 평가는 뛰어난 전투 완성도와 강렬한 보스전 경험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편입니다. PSO 기준 60프레임 중심으로 구동된다고 합니다. 장점은 깊이 있는 검술 전투와 긴장감 높은 보스전 설계입니다. 단점은 난이도가 매우 높은 편이라 초보자 진입 장벽이 크다는 점입니다. 도전적인 액션 게임을 좋아하는 유저에게 추천됩니다. 일상과 비일상이 교차하는 시간의 이야기 페르소나 3 리로드입니다. 이 작품은 원작 페르소나 3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리메이크로 학생 생활과 이면의 전투를 오가는 독특한 구조가 중심입니다. 낮에는 학교 생활과 인간관계를 쌓고 밤에는 타르타로스를 탐험하며 턴제 전투를 통해 페르소나를 활용한 전략적인 전투를 진행합니다. 리로드 버전은 전투 시스템과 UI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어 시리즈 입문자도 비교적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어요. 캐릭터와 음악, 분위기 연출의 완성도가 높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며 반면 스토리 전개가 느리게 느껴질 수 있어 빠른 템포를 선호하는 경우에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요. 학원 생활과 JRPG 서사를 함께 즐기며 차분하게 이야기에 몰입하고 싶은 분께 추천합니다.
뒤틀린 세계를 함께 탈출하는 퍼즐 어드벤처 리틀 나이트메어 3입니다. 로우와 언론 두 캐릭터를 조작해 협동 중심 퍼즐을 풀어나가는 구조입니다. 각 캐릭터의 고유 능력을 활용하는 2인 협동 설계가 핵심입니다. 유저 평가는 분위기 연출과 시리즈 특유의 긴장감에서 긍정적입니다. 온라인은 2인 협동을 지원하며 친구 초대 기반 플레이가 중심입니다. PC와 콘솔 간 크로스 플랫폼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장점은 강화된 협동 퍼즐 구조와 여전히 인상적인 아트 분위기입니다. 단점은 액션 비중이 낮고 플레이 타임이 짧은 편입니다. 분위기 중심 퍼즐 어드벤처를 좋아하는 협동 플레이 유저에게 추천됩니다. 일본 전국시대를 배경으로 잠입과 전투를 함께 즐기는 스토리 중심 오픈월드 액션 게임 어쌔신 크리드 섀도우즈입니다. 일본 전국시대를 무대로 서로 다른 스타일의 두 주인공 이야기를 그린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입니다. 암살과 잠입 전투 그리고 정면 전투가 공존하는 구조가 핵심입니다. 핵심과 특징은 캐릭터별로 완전히 다른 플레이 감각입니다. 은신과 암살에 특화된 플레이와 정면 전투의 강한 액션이 구분돼 상황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집니다. 일본 배경과 잠입 플레이의 조합이 신선하고 시리즈 전통과 변화를 동시에 담았다는 반응이 많아요. 장점은 자유도 높은 오픈월드와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플레이 방식입니다. 단점은 콘텐츠 볼륨이 커 진행이 길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1800년대 호그와트를 배경으로 자신만의 마법사가 되어 학교 생활과 모험을 즐기는 오픈월드 액션 RPG 호그와트 레거시입니다. 수업을 통해 새로운 주문을 배우고 호그와트와 주변 지역을 자유롭게 탐험하는 구조가 핵심이며 전투는 주문 조합과 적 약점 공략이 중요합니다. 직접 마법을 쓰는 전투 연출과 원작 설정을 충실히 살린 공간 구성 덕분에 팬이라면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반면 메인 스토리 진행 이후에는 퀘스트 구조가 반복적으로 느껴질 수 있고 선택에 따른 서사 변화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마법 세계 체험과 분위기 몰입을 중시하는 분께는 장점이 크지만 깊은 RPG 선택지나 자유도를 기대하면 아쉬울 수 있는 작품입니다. 실차 감각과 사실적인 주행을 강조한 플레이스테이션 대표 레이싱 게임 그란 투리스모 7입니다. 실제 자동차와 서킷을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 성향의 레이싱 게임입니다. 차량 수집과 튜닝 레이스를 반복하며 운전 실력을 키워가는 구조가 핵심입니다. 핵심과 특징은 사실적인 주행 물리와 차량 표현입니다. 브레이크와 가속 타이밍 차이만으로도 주행 결과가 달라질 만큼 조작 반응이 섬세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픽과 주행 감각 완성도는 최고 수준이라는 반응과 함께 온라인 경제 시스템과 진행 구조에 대한 아쉬움이 함께 언급됩니다. 장점은 압도적인 그래픽과 실차에 가까운 주행 감각, 그리고 풍부한 차량 콘텐츠입니다. 단점은 레이싱 장르에 익숙하지 않으면 초반 진입 장벽이 느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계별 튜토리얼과 라이선스 모드가 잘 구성돼 있어 플스 입문자에게도 추천합니다. 중세를 가장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스토리 중심 하드코어 RPG 킹덤 컴 딜리버런스 2입니다. 전작 이후의 중세 보헤미아를 배경으로 헨리의 삶과 선택을 그린 스토리 중심 오픈월드 RPG입니다. 영웅이 아닌 평범한 인간의 시점에서 현실적인 중세를 살아가는 구조가 핵심입니다. 핵심과 특징은 극도로 사실적인 시스템과 전투 방식입니다. 검술은 방향과 타이밍이 중요하고 배고픔, 피로, 명성 같은 요소가 플레이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몰입감과 세계 표현은 압도적이지만 난이도와 불친절함이 강하다는 반응도 함께 있습니다. 전작을 좋아했던 유저에게는 확실한 진화라는 평가가 많아요. 장점은 현실적인 세계관과 깊이 있는 스토리, 그리고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높은 몰입도입니다. 단점은 조작과 시스템이 복잡해 초반 진입 장벽이 높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명의 스파이더맨을 동시에 다루는 스토리 중심 히어로 액션 게임 마블 스파이더맨 2입니다. 피터 파커와 마일즈 모랄레스를 번갈아 플레이하며 뉴욕을 지키는 이야기를 그린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입니다. 두 주인공의 서사와 갈등이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구조가 핵심입니다. 핵심과 특징은 더 빠르고 자유로워진 웹 이동과 전투입니다. 캐릭터별 고유 스킬과 전투 스타일이 구분돼 상황에 따라 플레이 감각이 달라집니다. 전작보다 액션과 연출이 확실히 강화됐고 히어로 게임 중에서도 완성도가 매우 높다는 반응이 많아요. 장점은 속도가 믿는 이동과 전투, 그리고 몰입감 높은 스토리 전개입니다. 단점은 오픈월드 콘텐츠가 일부 반복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식 공포 어드벤처 리메이크 제로 붉은 나비 리메이크입니다. 카메라로 귀신을 찍어 퇴치하는 시리즈 특유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탐험과 퍼즐 중심의 클래식 호러 구조를 유지한 작품입니다. 리메이크로 그래픽과 연출이 현대 기준으로 개선된 것이 특징입니다. 장점은 강력한 공포 분위기와 독특한 카메라 전투 시스템입니다. 스토리와 연출 완성도는 지금도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단점은 불편한 조작과 느린 진행 템포입니다. 클래식 공포 감성을 좋아하는 유저에게 추천됩니다.
마음에 드는 게임은 찾으셨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게임을 구매하셨을까요? 자유롭게 댓글로 공유해봐요. 건강한 게임 라이프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